반갑습니다. 반도체 전문 채널 반도체의 모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자동차 전장화에 의해서 커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모두 자동차 전장화 시대에 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행보는 약간 다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전장용 반도체의 중요성을 간파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2016년도 하반기에 이 전장용 사업을 구체화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전장용 반도체에 대응하는 방향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약 9조 3,700억 원의 자동차 전장회사 하만을 인수합니다. 한국의 기업 M&A 역사상 최고 금액의 인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삼성의 하만 인수가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하만 인수한 지 3년이 지났는데 하만의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플러스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매우 좋은 인수로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동차 전장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약 60% 이상을 전장 사업에서 창출하고 있는 하만을 인수한 거예요. 하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AKG,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삼성 휴대폰을 사면은 번들로 딸려오는 이어폰이 바로 AKG 제품이에요. 그리고 JBL 등의 유수의 음향업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전장 사업을 하는 여러 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음향 전장 전문 그룹입니다. 이어서 삼성은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전장 부품 부문을 인수하면서 전장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삼성이 하만과 피아트 크라이슬러 인수와 함께 준비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의 개발이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생명은 신뢰성과 신속 정확함입니다. 자율주행과 전자기기 제어 통제가 주를 이룰 전기 자동차에 탑재되는 이 차량용 반도체는 200도 이상의 고온, 영하 70도 이하의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상 없이 작동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반도체 재료도 실리콘이 아니라 특수 합금 재질을 사용을 하죠. 또한 0.1초 이하의 반응 속도로 도로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거의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극도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용 반도체의 신뢰성이 곧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차량용 반도체 업계의 실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차량용 AP 엑시노스 오토 8890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는 이를 폭스바겐 산하의 아우디에 공급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아우디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또한 이에서 그치지 않고 삼성은 하만과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리고 구글과 함께 커넥티드 카 플랫폼의 개발을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하만의 전장과 공급선,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신뢰성 높은 자동차 부품, 그리고 구글의 AI 기술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삼성의 차량용 AP가 더해진다고 한다면 이 파괴력은 굉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커넥티드 카 플랫폼 사업이 결실을 해서 삼성이 시장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닉스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이닉스 자동차 전장화에 대한 대응은 삼성과는 약간 다른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2016년 말에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전담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차량용 프로세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이어서 아우디, 인텔과 같은 차량회사 혹은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차량용 AI 반도체 전문 기업인 호라이즌 로보틱스에 6억 달러를 투자한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실을 머지않아 있을 2020 CES에서 공개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2020 CES를 봐야겠지만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개발 성과는 미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 CES가 참 기대가 되네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차량용 AP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차량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2020 CES에서 SK하나 4개 계열사가 동시에 이렇게 출격을 하게 되는데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SK텔레콤, 그리고 SKC,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 4가지 회사가 CES에 출격을 하게 되는데, SK이노베이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용 배터리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SK텔레콤은 5G의 초연결을, 그리고 텔레매틱스와 같은 그런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SKC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혹은 폴리이미드 필름, 이 분야로 CES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이 메모리를 내세운다라고 하는 점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응하는 SK 하이닉스의 주된 대응 방향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자동차가 거대한 컴퓨터가 되는 시기에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와 전장 사업 전반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주 강점인 메모리 반도체를 발판으로 해서 차량용 반도체의 개발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방향이 되었든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춘추전국 시대에서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는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봅니다. 이상 반도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